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즉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및 사무소,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빈번하게 묻는 질문 10가지를 Q&A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쟁의 사례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하는 겁니다. 즉 집주인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신청하는데요. 10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22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집세지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입니다. 두 번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입니다. 세 번째,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그리고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서 9번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즉 임차인, 임대인, 종전 임차인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청은요, 이런 법률구조공단 지사라든가 그리고 지사 사무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입증 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조정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그리고 과적관계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처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분쟁 후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가 만원입니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만 원이 되겠고요. 조정 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수수료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지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입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겠는데 바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데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는 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답변서는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거나 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각하되지 않고 이후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이 됩니다. 조정 성립 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성립된 조정은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정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각하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1조 3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가 됩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되겠죠.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도 각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조정 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가 되겠고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각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세입자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 4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2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연장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계약 만료일 전 4개월 전에 이미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주인은 직접 본인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바로 재계약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이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지나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에 6일 만에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매물로, 임대차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A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A씨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했으니까 집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그리고 이사할 때 들어간 비용과 또 이사해서 에어컨 설치 비용, 당연히 임대차 계약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 수수료 줬겠죠. 그러한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등을 바로 보상을 받는데 임차인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4년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임대인, 집주인 본인이나 아니면 임대인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절해놓고 바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다시 임대차 계약하려고 집을 내놨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의 사례의 집주인과 같이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후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세입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